오늘은 이옥봉의 자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작품은 몽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같은 시인데 제목이 달라. 그런 점 참고합니다. 자, 자술이라는 제목은 스스로 진술하다 라는 뜻으로 임과 이별한 여인이 꿈속에서 임과 만나는 것을 가정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몽혼이라는 것은 꿈속의 영혼, 꿈속의 넋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술은 화자가 꿈속의 넋 이야기를 하며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낸다는 제목이고, 몽혼은 이 작품의 소재를 드러내는 제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제목을 조금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오른쪽을 먼저 볼까요? 오른쪽을 보니까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네 줄이네요. 이렇게 네 줄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절구라고 합니다. 한 줄이 몇 자예요?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그렇죠, 7줄이네요. 7줄이니까 7원 절구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다, 사, 다, 사. 자, 절구는 첫 번째 줄 마지막 글자와 짝수줄 마지막 글자에 특정 어문이 반복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앞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앞운이라고 한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래의 안부는 어떠신지요? 사창에 달 떠오면 하도 그리워. 꿈속 넋 만약에 자취 있다면 문 앞 돌길 모래로 변하였으리. 자,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래의 안부는 어떠신지요? 안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하고 있다고 방금?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물음표 땡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네요. 뭡니까? 임과 이별한 지 매우 오래되었다라는 시적 상황이 드러나네. 사창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있는 방의 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화자가 여성임이 드러나죠. 달이 떠오면 하도 그리워. 뭐가 그리워? 달이 그리워? 아니죠. 님이 그리운 거죠. 결국 뭡니까?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임을 떠올리게 하는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리움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하도 그리워. 정서가 직접 드러나고 있나요? 오케이. 꿈속에, 그러면 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고, 넋이라는 것은 화자의 분신이죠. 꿈속의 넋이 만약 발자취를 남길 수 있다면, 꿈속의 넋이 만약 자유롭게 오가면서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if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시상을 바꾸고 있어요. 일종의 가정법이고요. 자, 당신의 임의 문 앞에 있는 돌길이 모래로 변하였을 것이야. 왜? 자, 간절한 그리움 때문에. 왜? 당신이 그리워서 문 앞에 수시로 다녔기 때문에 내 발자국으로 당신 문 앞에 있는 돌길이 모래가 되고 박살이 났을 것이야. 과장법이죠.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시고요. 칠원절구예요. 애상적이고 과장적이고요. 그 다음에 임에 대한 그리움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문답법과 공간의 대비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근래 안부는 어떠신지요? 물음의 형식이죠? 자, 그러면서 화자의 처지, 어떤 처지? 임과 헤어진 지 오래되었다는 처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창에 달 떠오면 하도 그리워. 자, 왜?
사창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있는 공간이죠. 화자가 있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그리움의 공간이죠. 왜 그리워요? 그렇죠. 이별의 공간이죠. 즉 기승전결에서 기구와 승구는 현실적 공간으로서 사창을 제시하면서 자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꿈속에 넋이 만약 발자취가 있다면 잠깐 자 기승전결 전구와 결구는 공간을 뭘로 놓고 있어요? 그렇죠. 꿈속으로 놓고 있죠. 그렇죠. 현실적 공간이 아니라 비현실적 공간인 꿈을 설정하고 이 꿈은 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시해요. 그죠? 그러면서 가정법을 통해서 돌길 모래로 변하였으리 간절한 애절한 그리움을 극대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법과 과장법을 사용하여 정서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중의적 표현이 있다가 아니라 중의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나오는데 나온다면 이겠지요. 자, 발자취가 있다면 꿈속에 넋이 발자취가 있다면 문 앞 돌길 모래로 변하였으니 자 가정법을 쓰고 그 다음에 과장법을 쓰죠. 불가능하고 특수한 상황을 설정하여 가정한 후 과장법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꿈속의 넋이 문제예요. 이 꿈속의 넋을 화자의 분신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죠? 처음에 화자의 분신이라고 했는데 이 화자의 분신으로 보는 관점이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가장 정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화자의 영은 분신으로 판단한다면 화자의 영혼이 이미 있는 곳을 하도 찾아가서 님의 문 앞 돌길이 모래로 변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선생님들은 이 꿈속의 넋을 임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으로 파악하게 되면 화자의 소망이 나와요. 어떤 소망? 이미 화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기를 바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이때 문이 누구의 문이 되겠어요? 화자의 집 앞에 있는 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기본 관점은 우리가 뭘로 봐야 되냐면 1번으로 봐야 돼요. 1번으로 봐야 되는데 간혹 2번으로 해석 또는 설명하시는 분도 계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는 중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됐습니까? 오히려 헷갈리나? 그냥 이런 경우도 있다 라고 이해하세요. 자, 우리는 이옥봉의 자술 또는 몽혼. 그리고 보니까 이 작품은 두 개로 해석되거나 두 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네. 제목부터요. 아무튼 간에 자술 또는 몽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